자, 드디어 9회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과 너무 완벽하게 맞아들어서 참 제가 보면서도 마치 제가 누구에게 스포일러를 듣고 설명을 해드렸나 오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논란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이 심쿵단의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 한 3명 가까이 생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김태훈 군 말고는 제가 들었던 이 방청객들의 증언대로 결국 김한율, 손은설, 심지어 이도진, 문은석 전부 다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 5명 중에 1명만 살아남고 전원 탈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 2명씩이 아니라 그냥 전체 가수들 인원에서 커트를 쳐버릴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보통 팀전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파트를 분배받고 누군가는 또 유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리더전에 나오는 대장전 제외한 나머지 한두 명은 항상 팀마다 합격을 시켜줬던 게 이 오디션 방송의 형태였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최우진, 신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탈락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결국 정연호 씨와 한가락 씨만이 살아남았고, 이룬혜 씨만이 살아남았고, 강태관 씨까지 탈락하게 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강태관 씨가 참 이 제작진의 픽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본방송에서 얼굴이 나오지도 못해서 미방영분에 나오는 상황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국 팀전의 결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대1 에이스전 결과였다. 근데 이 팀전 때의 점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국민 프로단 점수에서도 하루 온종일 팀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떼창 민국 팀이 2점 정도 앞서긴 했지만 이 탑 프로단의 점수 차이가 20점 가까이 나게 되면서 결국 두 팀의 점수가 20점 이상 벌어지는, 20점 가까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이 탑 프로단의 점수와 다르게 나온 경우가 제가 지금 살펴보니 딱 2개 있었습니다. 바로 심쿵단이 국민 프로단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 그리고 연혼의 찐뽕 명품도 국민 프로단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 심쿵단은 국민 프로단 점수가 높아서 올라갔지만 연혼의 찐뽕 명품팀은 국민 프로단 점수가 높았음에도 탑 프로단의 점수가 낮아서 그 갭을 메우지 못하며 6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개인 무대들이 있었죠. 정연호 씨가 저는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무대를 특히 보면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가창력과 다른 선배 가수들에 비해서 일취월장하는 실력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전에 나올 만했었다. 이 응원하고 있는 최우진, 신성 두 사람의 눈이 붉어졌고 결국 이 두 사람은 최종 탈락을 하게 되긴 했지만 정연호 씨가 그만큼 에이스전에 나갈 만한 실력자다라는 걸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 최우진 씨가 대국민 투표 3위를 하고 있었던 가수인데 제 예상대로 안타깝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가사 실수라는 부분에서 감점이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최우진 씨를 살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논란이 없었을까요? 최우진 씨에게도 마냥 좋은 그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가사 실수로 인한 결정타가 좀 돼버리지 않았나. 근데 이 예상을 뛰어넘는 팀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맹렬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어찌됐건 무대가 끝나고 나서 강문경 씨가 진짜 발음을 좀 신경 쓰면 완벽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932점을 받습니다. 처음엔 이 점수가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점수가 정말 높은 점수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등장한 김태훈 군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사실 제 실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916점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심쿵단은 저는
거의 하순위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태훈 군이 어린 나이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장한별 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 중에 딱 하나 못 맞춘 게 있다면 바로 장한별 씨거든요. 저는 장한별 씨가 이번에 정말 일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제 예상대로 유지우 씨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고 장한별 씨가 굉장히 부담감을 느낀 채 무대에 올라서 불렀던 묻어버린 아픔은 정말 노래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능의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답게 마스터들이 보는 표정과 같은 가수들의 표정도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이 많았고 댓글 반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이번 라운드 1등 예상합니다. 참가야 중 최고 실력자입니다. 본인 곡처럼 소화하네요.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현미의 마스터도 푹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 고음이 막 폭발하는 이 과정. 근데 약간 마스터석에서 너무 감정이 좀 과유불급이 있다. 그것만 조절한다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가수다. 라고 극찬해 봤습니다. 근데 점수가 좀 아쉽게도 928점을 받아요. 저는 이 점수가 정연호 씨를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지 못했고 결국 장한별 씨가 굉장히 안타까운 점수가 나왔는데 댓글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점수가 너무 적다. 950은 나올 줄 알았다. 950 이상 될 줄 알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비판이 솟구쳤고 결국 장한별 씨가 오열을 터뜨리며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상당한 압박감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온 가수가 이창민 씨. 저 이창민 씨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뭐 이창민 씨가 아니라 다른 가수였어도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얀 밤에라는 노래가 원래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고 이 노래로 가창력을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가 오디션 방송에서 나온 거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아무도 안 고르는 곡이에요. 그만큼 자기 실력에 자신이 있었겠지만 이게 약간 좀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듣고 있던 신유 가수도 와 노래 진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노래예요. 근데 이창민 씨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멋을 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마냥 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남진님이 멋을 좀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공감대가 1도 형성되지 않았어요. 뭐 혹자들은 랩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걸 소화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소화하는 것과 잘 불러서 감동을 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창민 씨의 노래가 굉장히 어려웠고 대중들과 저 같은 일반인들은 저게 노래인가? 무슨 노래지? 싶었습니다. 뭐 마스터석과 전문가들이 볼 땐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괴리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있어야 대중적인 작품성까지 인정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뭐 예술인을 뽑는 게 아니라 명인을 뽑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대중가수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창민 씨의 선곡이 좀 굉장히 과유불급이었다. 감성이 좀 더 많아야 하는데 발음과 세기를 줄여서 부드럽게 불렀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점수는 말도 안 되는 1위 940점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점수거든요. 저는 솔직히 900점 넘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게 940점이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벙쪘고 다른 가수들도 좀 표정이 순간 굉장히 굳었습니다. 하필 또 하루 씨가 자기가 노래 부르기 전에 고득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 씨가 아무래도 팀전에서 1등을 한 팀의 에이스이기도 하지만 하루 씨의 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주셨던 어머님과의 사연까지 나온 건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아노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연습을 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좀 길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씨의 잘못이 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청자 댓글에는 하루 밀어주기 하려고 방송 분량 늘린다라는 말이 또 나왔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공평하게 편집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상황에서 하루 씨가 이제 노래를 불렀죠. 근데 이 노래 부르는 표정을 성리 씨도 장한별 씨도 실력자들이 멍하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씨 노래가 참 어려운 이유가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밍숭맹숭하고 심심한데 또 누가 듣기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담백하게 부른다. 이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미스트롯 때 정서주 양이 약간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른 2등, 3등 하는 가수들보다 정서주 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밋밋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정서주 양이 주는 그 이미지가 결국에는 노래에 묻혀지면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 씨가 아마 약간 좀 그런 매력을 뽐내다 보니 마스터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루 씨의 노래 무대가 호불호 속에 끝이 났는데 댓글 보면 보이시죠? 930장 이상이면 밀어주기다. 떨어져야 한다. 막 비판이 막 나옵니다. 또 어떤 분은 970점을 예상하기도 했어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거죠. 강문경 씨도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나의 레퍼토리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피아노 연주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노래를 초반에 믹싱을 하면서 연주를 해나갔다. 이런 얘기를 손태진 씨가 하면서 하루 씨의 음악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과 발표가 이창민 씨의 점수보다 딱 1점 높은 941점을 받게 돼요. 드라마틱한 점수 결과인데 이게 또 논란이 터졌죠. 어떻게 1점 차이로 하필이면 하루 씨가 이겼냐. 전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마스터분들이 부담이 있더라도 마스터석은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마스터들의 점수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작진분들이 밀어주기 한다라는 의혹 논란에서 조금 짐을 덜어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뭐 남진님이 같은 소속사라서 하루 씨에게 점수 많이 준다고 하는데 막상 점수를 까봤더니 만약 남진님의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밀어주기 논란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찌됐건 그 논란 속에 결국 곽영광 씨까지 등장을 했지만 곽영광 씨는 915점을 받으며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 발표가 쭉 있었죠. 6위에는 제 예상대로 무명의 영광, 4위에는 낭만 이지우, 3위에는 심쿵단, 그리고 단 2점 차로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성리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하루 팀이 2점 차이로 승리를 하면서 1, 2등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창민 씨가 추가 합격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번에 추가 합격자 중에 에이스전 무대에 서지 않은 가수 한 명도 없습니다. 에이스전 무대에 나온 가수들은 다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암묵적인 룰이거든요. 그리고 정연호 씨, 장한별 씨, 그리고 성리 씨, 그리고 곽희성 씨. 곽희성 씨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니 이우중, 유지우 내버려두고 왜 곽희성이 합격했어? 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룬혜 씨가 추가 합격을 했고 곽영광 씨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락 씨가 추가 합격을 하면서 14명이 확정이 되었죠. 그리고 탑3 결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장한별 씨가 3위를 차지했고 2등에는 이창민 씨가 그리고 1등에는 하루 씨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탑3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하루, 장한별 두 사람보다도 이창민 씨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시청자들도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노래의 형태가 나왔을 때 괴리감이 없어지는데 이번 논란거리의 가장 큰 주인공은 아마 이창민 씨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장한별 씨의 순위가 생각보다 점수까지 너무 낮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팀의 마지막 무대를 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무대의 구성과 팀의 인원들의 임팩트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곽영광 씨가 있는 팀이 가장 좀 불안하기는 매한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무명특공대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글쎄요, 여기에서 곽영광 씨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가락 씨를 제외하고선 지금 이 무명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뒷심을 발휘하는 가수가 사실 이 4명 중에 별로 없단 말입니다. 어찌 본다면 나와 있는 인지도 면에서는 최약체 팀이 되고 말았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팀 리더들이 뽑게 된 멤버들이고 결국 앞에서 뭔가 경쟁성 있는 멤버들을 다 고르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순위로서 선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명특공대가 사실상 상당히 하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씨 팀이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겠지만 예고편에서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살짝 공개되어져 있는 순위들을 살펴본다면 맨 하순위에 있는 팀의 팀명 자체가 사실 4글자가 아닌 5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위와 4위 팀에 있는 이 글자 수가 5글자의 팀, 2위, 3위에 있는 팀의 글자 수가 4글자인 팀. 그래서 떼창민국이랑 심쿵단이 아마 2위, 3위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 결국 1등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5글자의 팀, 하루 온종일 팀과 뭐 유명있지우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무명특공대 요렇게 배치가 되는데 자, 무명특공대가 4위와 1위를 하기에는 사실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있었던 이 유명있지우 팀 자체가 거의 뭐 3위에 해당하는 팀 메들리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한별 씨가 지금 뭐 순위를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자마자 또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잽싸게 베껴가지고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아마 제 분석이 어느 정도 들어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따라 하는 거겠죠. 장한별 씨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일을 내긴 내겠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하루 씨의 하루 온종일 팀이 1위를 사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 전체 순위의 4위로 랭크된 5글자의 또 다른 팀인 이 순위에 가게 될 것이냐? 근데 여기에 무명특공대 팀이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1등과 4등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 1등에는 아마 하루 온종일 팀 아니면은 제가 볼 땐 유명있지우 팀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위, 3위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떼창민국과 심쿵단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나머지 순위가 사실 결정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어찌됐건 1등 아니면 직행이 안 돼요. 직행 불가합니다. 한 팀만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루 온종일 유명있지우 둘 중에 한 팀이 1등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팀은 전원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떼창민국에도 있고 심쿵단에도 있고 다양한 가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탈락 위기에 놓여져서 최종 방출 후보 중에 추가 합격을 하냐 못하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팀에서 말이죠. 이게 상당한 저는 팩트라고 보여지고 거기에는 아쉽게도 성리 씨도 탈락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창민 씨의 에이스전의 점수로도 결국에는 순위를 뒤집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성리 씨하고 이창민 씨 팀에서 있는 4명의 멤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누가 떨어져야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실수를 한 이창민 씨의 탈락은 무조건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아마 제 예상에는 무명전설 제작진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저 가수를 왜 살려?
라고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이 팀에서는 이창민 씨의 탈락이 거의 확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영태 씨가 결국에는 마찬가지의 실수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죠? 떼창 민국에서는 결국 탈락은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한가락, 신성, 그리고 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과연 누가 탈락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좀 볼게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사실 강태관 씨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방송에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곽영광, 강태관. 심지어 곽영광 씨는 리더인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강태관 씨가 인지도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결국에는 최우진, 강태관 두 사람이 떨어지고 한가락, 신성이 남게 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무명특공대에서는 리더를 했기 때문에 곽영광 씨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나머지 뭐 지영일 씨라던가 뭐 여러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팀전을 해낸 곽영광 씨와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인지도를 쌓고 있는 사실상 이룬혜 씨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요런 멤버들이 아마 살아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4명의 가수니까 이제 하루 온종일티와 유명이치유 팀에서만 누가 탈락하고 누가 올라가느냐만 결정이 되겠죠. 그 두 팀, 둘 중에 한 팀이 1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멤버들 중에서 누가 살아남을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 씨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가수 활동을 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아침마당에 등장을 하면서 하루라는 가수의 이름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기존에 앨범을 발매했고 트로트 가수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성리 씨처럼 아이돌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본다면 방송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가 아니었나. 근데 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의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상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연 오디션에 나오거나 방송 활동을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 임영웅 가수가 이제 한번 엄청난 신화를 만들었고 영텐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다 거쳐갔었던 관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하루라는 가수가 제가 뭐 기사도 찾아봤고 여러 방면을 봤지만 무명전설에 나오기 이전에 가장 큰 활약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침마당 프로그램이었다. 근데 이 이후에 등장한 이번 무명전설에도 하루씨 성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특히 이번 팀 메들리 미션에서도 최고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하루씨가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 루체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소속사의 가수로 갑자기 낙하산처럼 등장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성리 씨에 대한 이 가족사의 아픔을 한번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수가 굉장히 사실 내가 무슨 노래를 하든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른다. 왜냐면 노래하는 걸 반대하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노래방에 가서 녹음을 하여 처음 노래를 들려드렸다. 그러자 우시면서 하는 말이 응원하지 못해 미안하다.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응원한다라고 말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하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특히 이 하루 씨가 정말 안타깝게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가수 활동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침마당에 등장해서 도전 꿈의 무대에 2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승을 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침마당에서 또 3승을 해요.
이때 윤현준 씨와 대결을 했고 이 전화투표 점수가 3만 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국민 투표 점수에서는 지금 하루 씨가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마 이 도전 꿈의 무대에서 왔었던 많은 분들의 투표 점수가 생방송 문자 투표 때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명전설 제작진이 뭐 사실 어떤 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놓고 밀어주기를 한다라는 건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편집을 할 때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씨가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독 화면에 좀 많이 잡혔거든요. 가수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연출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너무 이게 팀 내에서도 하루 씨를 포커싱을 너무 맞춰서 비추다 보면 이게 오해가 충분히 생길 만하다. 자, 그리고 어찌됐건 이 외아라 잘 지내라고 주신 엄마의 선물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루 씨가 결국 5연승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 이상을 바치고 싶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당시 때 보면 하루 씨가 사실 쟁쟁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했거든요. 이 보니까 남궁진 씨, 전종혁 씨. 그래서 이때 막 얘기가 많았어요. 이 두 가수가 당연히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때 놀랍게도 전화투표로 해서 하루 씨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